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 외교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 전 부대변인께서도 지금 현 미국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We fully support his interim role. Do plan on high-level engagement, in-person engagement with the ROK appropriately in due course during the last week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e'll continue to be ready to work with acting President Han and the ROK government. 한미 외교수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졌는데 조만간 고위급 간의 대면 소통의 뜻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전 부대변인, 네.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 게요. 지금 미국 정부와 관계가 좋은 것보다는 네. 이 당장 다음 달에 들어설 트럼프 2기 정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실리적이고 비즈니스적이기 때문에 뭔가 동맹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예. 동맹국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내야 될 부분은 내고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동맹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는데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전 세계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아메리칸 퍼스트이자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을 봉쇄를 할 때, 견제를 할 때 동맹국과의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바이든과 트럼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저번에 1차 탄핵 소추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외교를 미명하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했다. 이것 때문에 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이 되고 뭐 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미국이 굉장히 놀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진위 파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1차에 있던 이런 내용을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중국이 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 크게 변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고 대만에 대해서 쎄쎄한다는 이런 뭔가 모호하면서도 이중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가치 외교를 하는 우리의 우방국들이 어떤 관점에서 볼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럴수록 원칙을 가지고 진득하게 무게감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면 되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는 과정에서 나간 그림이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다는 그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미국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확정을 지었는데 굉장히 좀 감액된 규모입니다. 투자가 감액이 줄어들었으니까 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변수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란 말이죠.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현 행정부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선 전부터 정책 폐기를 주장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that's not the way. You didn't have to put up 10 cents. 구자용 차장님, 네. 트럼프 변수가 안보, 외교, 경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 그 제조업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키우고 자동차도 첨단 자동차를 더 키우고 2차 전지도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한국 기업이 외국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그만큼 줄지 않습니까? 물론 관세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저렴하게 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 격차와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라면 오히려 그 바이든 시대보다 트럼프 시대가 대한민국 일자리를 눕히고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린다라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그 내란 특검이나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면 지금 탄핵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 FTA 체결할 때 지원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주미대사를 하면서 한미 FTA가 순항하도록 뒷받침을 했고 무역협회장을 하면서 무역 규모를 키우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부를 늘리는데 한덕수 총리가 상당한 기여를 해왔는데 이 사람을 만약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탄핵을 시켜서 일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부대변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뭐 민주당이 당연히 국정 혼란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잖아요. 안미 경주. 근데 이제 안보도 경제도 다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는 차라리 트럼프에게 체면을 확실히 살려주고 수출이라든가 이 수출이 전체적으로 한 60조 규모거든요. 여기서 실리를 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 근거적으로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72조를 투자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23년도 일자리 중에 14%를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어필을 하면서 전체적인 턴키로 조금 경제와 관련해서 협조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볼 때마다 이제 국내 정치가 계속 결부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아까 구자웅 차장께서도 그러셨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가 다음 주 초에 지금 결정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부위원장이시지만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과거에 경제에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관계 누가 악화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단한 착오 일으켰다고 했어요. 누가 이 국면을 어렵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 진단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대안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그럼 수사를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까?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사실 피해자 신분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나라 밖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